안녕하세요. 아이코 성형외과 원장,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입니다. 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붓고 하게 되면 결막에 약간 부종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결막 부종 같은 경우는 한 2, 3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요. 이건 물리적인 거라서 눈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마르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. 안구전증이 원래 있었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많이 심해지거나 하면 눈이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. 코 수술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코 안에가 조금 부어서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당연히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붓기나 이런 게 이제 외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코 안쪽에도 사실 있게 되거든요. 그런 케이스도 보통 2,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다 개선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봉합 부위나 이런 부위에 딱딱해져 가지고 흉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걸 흉터의 숙성이라고 하는데,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부드러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흉터가 점점 이제 괜찮아지는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흔히 또 나오는 문제 중에 피지가 좀 배출이 잘 안 되고 하게 되면 뾰루지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,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게 되고요. 초반에 이제 뾰루지가 좀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뾰루지 치료를 하거나 또는 뾰루지를 짜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, 코 안쪽에 한 번씩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좁아지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. 그런 부분을 좀 잘 세척을 해주시거나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군데를 수술하는 거잖아요. 눈 따로 코 따로 하는 것보다는 붓기가 좀 많지만 3일, 4일만 정도만 지나도 붓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. 붓기가 많은 경우에 또 붓기를 좀 억제하는 주사를 주기도 하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크게 지장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앞트임을 하실 요량인데 나중에 내가 코 수술이 예견돼 있다 하게 되면 앞트임을 조금 제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코 대를 높이면 눈 사이가 조금 좁아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덜 앞트임을 한다든지 앞트임하고 코 수술을 같이 이제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기본적으로 눈 수술 같은 경우는 실만 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, 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를 쓰죠. 비연골을 쓰기도 하고 비중격 연골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, 요즘 들어서는 본인의 늑연골을 쓰기도 하고 기증늑연골 이런 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. 그런 거를 보통 코끝을 성형하는 데 주로 쓰고요. 콧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치면 보형물을 쓰기도 하죠. 높이가 낮아서 좀 많은 양을 높여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 보형물을 쓰게 됐고요. 인공 보형물만큼 높일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. 인공 보형물이 항상 염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몇십 년 가서는 꽤 안전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써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눈 수술을 먼저 진행하고 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눈이라는 부분이 되게 예민하거든요. 1mm만 차이가 나도 크게 차이가 나 보이게 되거든요.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절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코가 부으면서 눈도 이제 같이 부을 수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눈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하고 나서 코 수술을 진행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눈 수술을 할 때 앞트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케이스에 콧대를 높인다고 치면 앞트임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될 거고요. 향후에 내가 코 수술을 할 계획이 있다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눈, 코를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거 딱히 기준은 없고요. 대부분의 눈, 코 같이 하시는 환자분들은 아플 거 한 번에 그냥 아프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시거든요.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본인이 평소에 컴플렉스를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눈, 코도 적절하게 이제 조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거고,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같이 하시면 좋은 게 통증은 아마 2배가 되진 않고요. 좀 거슬린다 정도, 한 1.5배? 여기 아프면 저기 아픈 거 잘 못 느끼거든요.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눈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. 코 수술을 하게 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, 크게 그렇게 마취한다고 해서 무리가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보통 마취제를 쓸 때도 최소한 용량만 쓰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,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국소 마취제 양이 있거든요.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맥시멈에 넘어가진 않더라고요. 맥시멈은 한참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
굉장히 도움이 되죠. 요즘에는 이전처럼 뭐 조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요.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다 되지는 않아요. 피부가 두껍다든지 코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도움이 되고요. 포토샵이라는 거는 그냥 늘리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. 피부라는 것도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연골도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요.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 때문에 안 된다 설명을 드리면 또 환자분들 이해하신 분들은 서로 만족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게만 해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조화롭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 다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하면 수술 후의 결과에도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진 같은 걸 가져오시면 그게 사실 제일 좋죠. 좋죠. 궁금한 거를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. 당연히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권리고요. 수술 진행함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뽑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. 좋아하는 사진뿐만 아니라 안 됐으면 하는 사진도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가져오시는 게 상당히 좋죠. 고민하지 마세요. 그걸 왜 고민하시는지. 오셔서 그냥 상담해 보시면 어떤 본인의 원하시는 모양이나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얻으실 수 있거든요. 집에서 그냥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코 수술, 눈 수술 동시에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아이앤코 성형외과 원장 박수상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